사람들은 흔히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첫인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도 될까요?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두 집안의 만남에서 신부 쪽 사돈이 상견례에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견례는 시작한 지 10분 만에 파국을 맞이했죠. 아들의 결혼을 무산시킨 아버지의 결단은 과연 옳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외적인 모습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방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릇들과 정갈하게 놓인 수저들로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김영호 씨는 테이블 위에 나무 젓가락의 방향까지 일일이 맞추며 완벽을 추구했다. 그는 평소 깐깐한 성격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인생에서 가족의 품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신부님 가족도 그냥 사람인데요, 뭐. 아들 민재가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영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야, 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이다. 내가 결혼을 잘하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평생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첫인상이 중요하다.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약간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사랑하는 신부와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영호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곧 오실 거야. 딱 봐도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가족이라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났다. 식당 문이 열리며 신부 가족이 들어섰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의 차림새는 한정식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낡아 보이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 두른 땀에 젖은 수건이 눈에 띄었다. 등에는 커다란 등산 가방이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물병까지 들려 있었다.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다. 사돈댁, 여기 맞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에 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신부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차림새는 더 충격적이었다. 원색의 강렬한 꽃무늬 트레이닝복과 슬리퍼 차림이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편한 차림을 넘어선 무신경한 모습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영호 씨는 잠시 말을 잃고 그들을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돌려 민재를 쳐다보았다. 민재 역시 입술을 꽉 다문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신부 아버지는 김영호 씨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활짝 웃었다. 아이고, 사돈댁,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 와보는 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네요.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태도였다. 영호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지만 그 손에서는 산에서 묻어온 듯한 흙냄새가 났다. 그는 차마 바로 불만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상견례 자리라는 걸 알고 오신 건가? 아니, 아무리 바빴다 해도 이 정도로 준비 없이 나타날 수가 있나? 신부 가족이 자리에 앉는 동안에도 신부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가방을 벗어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아, 산에 갔다 오느라 조금 땀이 났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금방 적응할 겁니다. 영호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이 자리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상견례는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갑작스레 요동쳤다. 김영호 씨의 얼굴은 굳었고 신랑 민재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신부 아버지는 그런 눈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이니 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돈댁, 저희 집사람이 등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가까운 산에 한번 다녀왔어요. 운동도 하고 공기도 마시고 근데 바로 오느라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해하시죠? 허허.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 손으로 땀이 맺힌 이마를 닦았다. 신부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요즘엔 자연스러운 게 더 좋잖아요. 사실 이런 고급 한정식 집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저희는 이런 데 와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녀는 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테이블에 앉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트레이닝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영호 씨는 입술을 꾹 다물며 겨우 화를 참았다. 그는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무례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상견례라는 건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복장과 태도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정말 예의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신부 아버지는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대화를 주도했다. 그는 메뉴판을 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여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사돈댁, 이런 데 자주 오세요? 저희는 이런 고급 식당은 좀 부담스러워서 말이죠. 그는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마치 상대를 은근히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빠, 제발. 신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팔을 건드리며 작게 말했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사돈댁이 우리를 잘 보이게 하려고 이런 데를 잡으셨겠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잖아. 신부 어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다. 자기야, 여기 사진 찍어서 우리 동네 단톡방에 올릴까? 우리 딸 상견례 장소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그녀는 말끝에 픽 웃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테이블을 찍기 시작했다. 김영호 씨의 참을성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테이블 밑을 조용히 두드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다. 사돈댁, 요즘 민재군이 우리 딸한테 참 잘해준다면서요? 좋은 차도 데워주고 밥도 비싼 데서 많이 사준다고 하던데 하긴 그 정도는 해야 결혼도 허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결혼하려면 투자도 좀 해야죠. 그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 깔린 뉘앙스는 김영호 씨에게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들의 딸을 위해 아들의 경제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들렸다. 민재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애써 웃음을 띠고 말을 꺼냈다. 아버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민정이도 항상 고마워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 순간 신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결혼하면 민재군이 더 열심히 벌어야겠지? 우리 딸이 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거든. 김영호 씨는 결국 눈썹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댁, 저희 민재도 고생하며 자란 아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의도와 달리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둔감한 태도로 웃어넘겼다.
그건 맞죠. 하지만 노력이라는 건 결국 한쪽이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씨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상견례가 시작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이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대화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었다. 신부 아버지는 자기만의 페이스로 이야기를 끌고 가며 상견례 자리를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을 나누는 시간처럼 여기는 듯했다. 김영호 씨는 속으로 참아야 한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사돈댁, 신부 아버지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꺼냈다. 민재군이 외동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럼 재산도 혼자 다 물려놨겠네요? 요즘 애들 결혼하려면 집 하나는 해줘야 한다는데 민재군은 걱정 없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영호 씨의 손에 쥔 젓가락이 떨리는 것을 민재가 눈치챘다. 민재는 급히 중재하려 했지만 신부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희 딸이 돈 욕심은 없는데 그래도 결혼 생활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민정이가 외제차 한 대쯤은 타고 다녀야 남부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영호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사돈댁, 저희는 결혼을 물질적인 것보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중심은 돈보다 신뢰와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부 아버지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듯했다. 그는 무심코 접시 위에 놓인 반찬을 쓱쓱 집어먹으며 다시 말했다. 사돈댁, 저희 민정이는 그런 건 잘 몰라요. 우리 집에서 귀하게 키운 딸이라 집안일 같은 건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 민재군이 좀 더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요즘 남자들도 집안일 많이 하잖아요? 그 순간 신부 어머니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대화에 끼어들었다. 여보, 그 얘기는 좀 너무하잖아. 민정이가 뭐 그렇게 게으른 건 아니잖아. 그냥 아직 안 해본 거지. 그러고는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 맞다, 자기야. 여기 테이블 사진 좀 찍어놔. 나중에 우리 친척들한테 보여주면 재미있겠어. 이런 데 와서 상견례 했다고 하면 난리 날걸? 그녀는 김영호 씨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쯤 되자 김영호 씨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다. 이 가족과의 상견례가 어쩌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는 민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군, 요즘은 직장 생활 괜찮나요? 급여는 많이 오르던가요? 우리 민정이가 월세 같은 건 좀 힘들어해서 말이야. 혼수 문제는 우리 딸이 전혀 신경 안 쓰게끔 다 알아서 할 거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마저도 아버지의 말을 제지하지 못했다. 요즘은 결혼 준비도 남자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살림했는데 요즘은 다르죠? 민재군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민정이가 고생 안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부 아버지는 무거운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엉망으로 만든 것은 다음 말이었다. 신부 아버지가 김영호 씨를 향해 갑자기 말했다. 사돈댁, 그런데 아드님이 참 잘생겼네요. 그런데 왜 저희 딸이랑 결혼하려고 하죠? 우리 민정이가 좀 평범하긴 하죠. 사실 이런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게 신기해요. 사돈댁이 정말 큰 인심을 쓰시네요. 이 말은 마치 민정이와 민재의 결혼이 평등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김영호 씨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다. 그는 결국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민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영호 씨는 입술을 꾹 다물고 조용히 말했다. 사돈데, 저희 민재도 잘 키운 아이입니다. 서로 다른 집안에서 만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고 조율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혼 아닐까요? 그러나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그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뭐 이런 거 사돈댁이 더 잘 아실 테니 저희는 걱정 없겠죠. 그 순간 김영호 씨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차를 들고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결심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결혼은 우리 집안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1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김영호 씨는 이미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는 민재를 쳐다보며 입을 떼기 시작했다. 상견례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영호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나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다. 방금 신부 아버지가 한 말이 그의 한계점을 넘어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신부 가족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영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특유의 밝은 웃음을 띤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뭐든 다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벼운 태도는 영호 씨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희는 이번 결혼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신부 어머니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김영호 씨를 바라보았고 신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민재 역시 아버지를 말릴 새도 없이 입을 꾹 다물었다. 김영호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만이 아니라 두 집안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에서 저희는 집안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한 건데요. 영호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상견례는 두 집안이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돈댁의 태도와 말씀에서 저희 가족이 기대했던 예의와 존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이 앞으로 두 사람뿐 아니라 두 집안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사돈댁,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복장이 조금 편한 건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결혼까지 부정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러나 김영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다. 복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서로에 대한 첫인상뿐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사돈댁으로부터 그런 의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에이, 사돈댁, 너무 과민 반응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좀 실수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결혼과 상관없는 문제 아닙니까? 두 아이가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김영호 씨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영호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두 아이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두 집안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향해 말했다. 민재야, 가자. 민재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부는 놀란 얼굴로 민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민정아. 나도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신부 가족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김영호 씨와 민재는 말없이 식당을 나섰고 신부와 그녀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남겨졌다. 밖으로 나온 김영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민재야.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위해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해요. 저도 오늘 많이 느꼈어요. 이런 차이는 우리가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10분 만에 파국을 맞은 상견례는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가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상견례가 끝난 뒤 김영호 씨와 민재는 식당에서 나와 조용히 차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김영호 씨는 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을 걱정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고 민재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김영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민재야. 아버지가 오늘 너무 단호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결정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오늘 좀 혼란스러웠어요.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대화 중에 하셨던 말씀들도 조금은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고 제가 민정이랑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민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김영호 씨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좋다, 그럼 아버지가 묻겠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민정양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녀의 부모와 함께 어울려야 할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많겠어. 지금 너는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준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민정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면서도 그녀의 부모와의 관계가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아버지, 민정이는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정도로 깊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느낀 건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마저 잇지 못했다. 김영호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민재야,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민정양은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오늘 사돈댁이 보여준 태도는 너의 결혼 생활에 결코 작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이 너의 삶을 갉아먹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해요. 민정이는 부모님과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오늘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클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민재는 민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정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녀 역시 부모님을 옹호하며 그들의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 원래 그런 분들이야. 좀 자유분방하고 가벼운 농담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나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왜 우리 결혼을 부모님 문제로 어렵게 만들어야 해? 민정의 말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부모님과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민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미래를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다. 결국 민재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정과 만나 조용히 말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너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오늘 상견례 이후로 계속 고민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 두 집안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붙잡았지만 민재는 단호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한다고 해도 가족 문제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너도 힘들 거고 나도 힘들 거야. 이 상태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건 우리 둘 모두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민재가 결혼을 포기한 후 김영우 씨는 아들을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다. 민재야, 잘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한 거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내가 오늘 배운 이 교훈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버지, 오늘 배운 게 많아요. 결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저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할게요. 그렇게 이번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민재와 김영우 씨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랑과 현실의 균형, 그리고 가족 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날이었다. 상견례의 파국과 결혼 무산 이후 김영우 씨와 민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 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두 사람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결혼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가족, 사랑,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며칠 후 김영우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번 상견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솔직히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아들의 결혼이니까 얘가 더 신중했던 건 사실인데 요즘 세대는 이런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싶기도 하네. 친구들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영호야, 내가 잘한 거야. 요즘 결혼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 결혼은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어. 내가 미리 차단한 게 아들한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 다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나도 딸이 결혼할 때 사돈댁이랑 대화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무리 두 사람이 사랑해도 가족 간의 조화가 안 맞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 너는 현명하게 잘 판단한 거야. 이 대화를 통해 김영우 씨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일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민재는 결혼이 무산된 이후로 한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번 일을 곱씹고 있었다. 민정과의 만남이 끝난 뒤 그는 그녀의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민정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야, 우리 부모님이 실수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내가 나만 봐줬으면 했어. 부모님 문제는 우리 둘이 같이 해결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나를 놓아버리니까 너무 힘들어. 민재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다. 민정아,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나도 내 부모님을 무시할 수 없었어. 그분들도 너의 일부잖아.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 미안해. 이 대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민재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아직 사랑과 현실을 조율할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더 신중히 사람을 만나고 단순히 사랑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다. 김영호 씨는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재야, 사랑은 아름답고 중요한 거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인 문제들, 가족 간의 조화,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번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믿는다.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가족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김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이번에 아팠던 만큼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다. 민재는 결혼이 무산된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했다. 그는 업무에 몰두하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 속에서 그는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 나갔다. 한편 김영호 씨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말했다. 민재야, 삶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어떤 선택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 더 나은 길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번 일이 그런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자.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일 거다. 그리고 그렇게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사랑은 결혼의 시작일 뿐이고 결혼은 사랑과 현실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두 사람 모두 깊이 깨달았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이 사건은 과거가 되었지만 그 교훈은 앞으로의 모든 선택의 가치를 더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상견례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인상과 현실적인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위대한 철학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완벽한 합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하지만 존중이란 단순히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서로가 지켜야 할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두 집안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차이를 조율하지 못한 것이 결국 결혼을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기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지혜와 용기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린 결단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할까요? 사랑은 관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데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화를 찾는 것이죠. 인생에서의 관계는 단순히 좋은 첫인상이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관계의 시작이고 존중과 이해는 관계의 지속이며 균형은 관계의 성숙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교훈과 통찰을 담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